청와대가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사를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요. 이에 청와대가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본 청원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 6천여 명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현 정부 출범 이래 청와대가 인권위에 어떤 문서, 이런 공문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권 침해로 검색을 해보면 총 3,800여 건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관련한 사안을 콕 짚어서 직접 행동에 나선 겁니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청와대는 실명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인권위는 이어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 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조국 일과 관련 인권 침해 논란은 맨 처음 여권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녀의 생활기록부가 유출돼서 정쟁에 악용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죠. 반면 야당은 고위공직자 검증 과정에서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었습니다. 추가로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추가 제보를 합니다.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교육부 차관님, 학생 생활기록부가 공개되어서 정정이 악용되고 있고요. 내용이 공개되어서 복잡한데 교육부 입장이 있습니까?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부인 정경심 교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도 제기했죠. 반면 야당은 오히려 조 전 장관 일가가 특혜 수사, 황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나 처벌권이 있습니까? 직권조사는 할 수 있지만 처벌권은 저희에게 바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현재 검찰의 명백한 인격권 침해, 개인정보 등 수사 중인 그 정보가 피사실이 공표되고 있는 등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에 수사받다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네, 여럿 있다고. 5명입니다. 네. 어느 누구도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더니 대통령의 무한 신뢰를 받는 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갈 때 잡힌 카메라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대통령이 임명한 감찰국장으로부터 명품 수사 갑옷을 선물 받고 있습니다. 인권에도 금수저, 흑수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 결과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진정의 내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고발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하죠. 만약 이번 사안이 고발 단계까지 갈 경우 검찰은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